천막 당사 부패를 털어내다 2004년 3월 24일 한나라당 대표로 첫 출근을 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10층짜리 번듯한 당사를 마주하며 섰지만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다. 나는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사무총장에게 당사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이 부패했다고 실망하니 더 이상 당사 건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당원들과 함께 건물 벽에 붙어있던 한나라당의 현판을 떼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젊은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 당원들이 비장한 얼굴로 현판을 조심스레 뜯어냈다. 내가 앞장을 서서 현판의 한쪽을 들었고 젊은 당원들도 현판을 붙잡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부패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풍찬 노숙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국민에게 수없이 해도 다할 수 없는 사죄의 시작이었다. 현판을 든 우리 뒤를 50여 명의 당직자와 당원들이 따랐다. 우리는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에 마련한 천막 당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띄엄띄엄 우리 행렬과 마주친 국민들이 무심한 듯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렇게 1km 남짓한 길을 15분 정도 걸었다. 15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리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 공터에 천막 당사를 열었다. 당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생각한다면 천막 당사도 어쩌면 과분한 것이었다. 나는 천막 당사 입주식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개혁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나는 대표 임기 첫날을 고해와 참회의 날로 삼을 각오를 했다. 천막 당사 입주식이 끝나고 오후에 명동 성당을 찾았다. 나라의 화합을 위해 더욱 몸바쳐 일하지 못한 데 대해 용서를 비는 고해 성사를 했다. 다음은 조계사 극락전이었다. 108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한 차례 마음을 모아 절을 올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자 곁에서 함께 108배를 올리던 일수 스님이 죽비를 3번 쳤다. 108배가 다 끝났다는 뜻이었다. 저녁에는 영락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석해 반성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온 마음을 다했지만 사죄를 드릴 곳이 있다면 더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천막 당사에 둥지를 튼 나와 당직자들은 비장한 마음이었다. 이번에도 국민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운명도 끝나고 국민의 가슴에 뿌리 깊은 정치적 불신이 남으리라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엄습했다. 천막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들이나 기자들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3월 말이지만 아직도 기온이 차서 천막 안에 앉아 있으면 몸속으로 한기가 파고들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회의장에 비가 새서 양동이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회의를 할 때도 있었다. 더구나 잦은 야근을 해야 하는 당직자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허벌판에 만든 천막이다 보니 흙먼지가 일어 감기와 천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었다. 해가 떨어지는 오후가 되면 당사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난로를 피워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처절한 위기의식과 새롭게 거듭나는 한나라당을 만들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거칠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다. 추위가 가시자 이번에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도 천막과 컨테이너가 달구어져서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잠시라도 그 안에 있으면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 땀띠나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고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비염이 재발해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는 직원도 있었다. 특히 임신한 여직원을 대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몸살을 앓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천막 당사에서의 생활은 고달팠다. 간혹 야밤에 취객이 찾아들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기까지 했다. 대표로서 고생하는 당원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는 각오로 더더욱 채찍질을 가하곤 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저희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만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이며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로 절대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깨끗한 천막 당사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육체적으로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벼랑 끝에 섰다는 절박함으로 똘똘 뭉쳐 칼바람 부는 추위를 이겨냈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경랑 속을 헤쳐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의 초심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86일을 보냈다. 그해 6월 16일 천막 당사 생활을 정리하고 강서구 염창동의 1층짜리 건물에 당사를 열었다. 우리는 천막 당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시절 사용했던 컨테이너 박스를 염창동 당사 마당에 그대로 옮겨와 천막 당사 기념관을 만들었다. 국민에게 수없이 사죄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더 행복했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그때를 되새기자는 다짐이었다. 염창동 당사로 옮겨와서도 부패를 털어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천안에 있던 한나라당 중앙연수원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이었다.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건물과 토지였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는 일이니까 간단할 것 같았지만 쉽지 않았다. 연수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회사와의 문제도 있었고 당내에서 앞으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모든 걸 다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의지는 단호했다. 돈 없이도 선거할 수 있고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천막 당사 시절 노력하면서 배웠지 않느냐는 나의 설득에 당원들은 흔쾌히 따라주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금세 수그러들었다. 2005년 8월 29일 1년을 넘게 끌던 연수원 헌납 절차는 종지부를 찍고 천안연수원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졌다. 부패와 완전히 절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이 달라지는 일이었다. 나는 당대 표수라 견설에서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영구 제명 조치할 것입니다. 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2005년 2월 22일 국회의원 1명과 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의결이 있었다. 이날 당원권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내 또래인데다 소박하고 훈훈한 성격이어서 사석에서도 곧잘 어울리던 절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당 인사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다. 2005년 6월 28일에는 비례대표 예비후보를 포함해 3명의 당원이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다. 2006년 5월 13일에는 지방선거비리 관련해서 당 이 2명의 중진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아픔까지 있었다. 제 식구를 스스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앞서서는 한나라당이 부패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천막당사가 3주년을 맞아 천막당사 기념관을 찾았다. 천막당사 안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천막당사에 들어가던 때에 내 마음도 아직 그대로다. 나는 그곳에서 진심을 다해 사죄하니 다시 한번 믿어보자며 용서를 해주셨던 국민을 보았다. 국민과 진심, 그것이 내가 믿는 정치의 가장 큰 힘.